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중대부고 국어 담당하게 된 국어 강사 전소희입니다. 저희 이제 중대부고 국어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같이 24년 중대국어 1학년 국어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부터 같이 좀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에 있어서 범위 부분에서는 첫 번째 교과서가 35% 내외로 보통 한 38%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 작년보다도 아마 범위가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은 30%에서 32, 3% 정도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법은 25% 내외, 조금 더 문항수가 줄 수는 있지만 문법에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교재 또는 외부 지문이 10%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 최근에 모의고사 비중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요거 조금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범위에 있는 문학을 공부를 하실 때에도 교과서 범위의 문학은 조금 쉽게,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외부 지문이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출제 범위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이제 시험에 출제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둔 것이고 실제 공부를 해야 될 범위는 이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국어 공부에 대한 부담 늘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유형에서는 우선 객관식이 거의 대부분이죠. 객관식이 80%, 81%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은요, 단답형과 서술형 합쳐서 이제 20%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점은요, 서술형에서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2, 3등급을 갈라주는 1, 2등급을 갈라주기도 하지만 특히 2, 3등급을 많이 갈라주는 형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법 문제는 조금 비중이 적은 반면에 고난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문항이 정말 1등급을 가르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서술형 그리고 문법 한두 문제 고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시간이 매우 압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객관식 80%에서 만약에 2번, 5번 나는 너무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고득점이 좀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중대국어 국어 어떻게 하면 좀 고득점을 할 수 있을지, 고득점을 하려면 어떤 점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외부 지문이 연계돼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 지문이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단순한 암기만으로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적용하는 연습 꾸준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 선지에서 객관식이 80%나 되는데 이 객관식 선지에서 학교에서 배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용어를 변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걸 빠르게 해내지 못하는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알면서도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법 아까 좀 고난도가 출제된다. 그럼 고난도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념 암기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 개념이 왜 그렇게 되는데
까지 서술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갖추어 줘야 그 한두 문제의 고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좀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특히 이제 모의고사로 조금 정리가 되는데, 부교재 범위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 범위에만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혼자서 공부하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독해 연습이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른 범위에 비해서 부교재 범위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범위가 주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밀리게 돼도 선생님 어떡하죠?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미리미리 범위가 나왔을 때부터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저는 항상 기본 개념 정리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능 형태의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형태의 문제라는 건 보기 또는 외부 지문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비교 대조해가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출제가 되지? 이런 형태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중대부고 시험을 조금 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반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끌어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로 강조할 점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당연히 수업 시작 30분간 실시를 하고 4시간 누적 복습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범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1회차, 2회차 시험 때는 1회차 시험을 그리고 2회차가 넘어서 3회차가 되면 1, 2회차 시험을 같이 보는 형태로,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우리 요번 시험 범위는 다 잊어버리지 말자, 요런 형태로 복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 지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은 아무래도 비중은 조금 적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평소에 공부했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으로 낯선 지문을 조금 독해하는 연습 항상 꾸준히 하는데, 외부 지문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우리 친구들이 학습하는 어떤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습 지문과 외부 지문을 이렇게 70대 30 정도의 비율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한 5%포인트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외부 지문을 한 30% 정도로 해서 우리 친구들 긴장감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준비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인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 후에, 이거는 수업 종료 후에 1번부터 4번까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귀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몹시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배운 건 오늘 다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과제 완료 확인입니다. 과제가 다 되지 않으면 다음 진도를 나가도 사실상은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과제 완료는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제에서 단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오답은 반드시 끝내고 가야 합니다. 한 문제를 틀린 친구든 두 문제를 틀린 친구든 끝나고는 잠깐 남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테스트도 이제 확인을 해서 한 문제라도 오답이 있을 시에는 전부 오답 확인을 하고 귀가를 할 수 있고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제 수업이 아니라도 거의 모든 수업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4번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테스트 및 과제 정답률이 80%가 안 된다. 80% 상당히 빡빡하게 잡았는데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의 급간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답률을 좀 잡아봤습니다. 정답률 80% 미만인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추가 클리닉 문항까지 풀고 나서 앞에 1번부터 3번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모든 친구들이 하는 거고요. 테스트 과제 정답률이 80%가 안 되는 친구들은
추가 클리닉 문항까지 전부 풀고 그 부분에서 또 오답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서 정답이 다 맞구나 하고 오답 확인이 되고 나야 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오늘 다 정리하고 가는 그게 이제 제 수업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또 대비를 해서 만약에 수업 이후에 어떤 일정이 있다. 우리 친구들 클리닉 참여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요. 추후에 언제 현장 클리닉을 나올 수 있는지 혹은 또 정말 저는 정 다른 시간에 일정이 안 됩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카톡으로라도 선생님께 언제 이거를 보내줄 수 있겠니?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귀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는 점이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소간에 제 자랑 같지만 이 친구가 이제 중간고사를 잘 넘길 수 있었다 하고 자 질문할 때마다 늦은 시간인데도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잘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제가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확대를 해서 여기 강조된 부분 한번 보시면 오후 아닙니다. 오전 3시입니다. 새벽이란 뜻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답장을 해줬는데요. 바로 보시면 즉시 3분 후에 이렇게 길게 답장을 했지만 3분 후에 우리 친구가 답을 받아볼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좀 수업 시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질문해야지 하고 모아놓는다거나 혹은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질문해야지 하다 보면은 좀 잊어버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혹시라도 자고 있다면 그거는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답장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은 언제나 그때그때 답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밤이 늦더라도 개의치 말고 언제든지 연락해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또 소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1학기 통틀어서 제일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머님의 피드백인데요. 국어 마지막 자료가 너무 좋아서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좋은 피드백을 좀 주셔서 저도 언제든 우리 친구들의 옆에서 힘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학원으로 상담을 주셔도 되지만 혹시 우리 친구들의 개별적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어서 여기 이제 제 전화번호를 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바로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학부모님들과 친절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원교육에서 중대부고 국어를 담당할 국어 강사 전소희였고요. 지금까지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